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토탈 뷰티샵 성공 전략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라 최예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서 촬영을 임하고 있습니다. 저 외에 다른 스태프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세요. 제가 프리랜서 디자인과 IT 강사였었는데 왜 뷰티샵을 창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디자인 전공을 하다 보니까 꾸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남을 꾸며주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내가 이거 한번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창업하기 전에 제가 항상 생각해 볼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째,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둘째,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는지, 이제 열정도 확인을 해봤고요. 셋째, 사회가 원하는 것인지 수요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거 차리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괜찮게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뷰티샵을 창업을 하시게 되면요. 미용사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이 필요하고 이제 정부 지원을 이용해서 면허증을 얻기까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용사 자격증과 면허증이 있어요. 미용사 자격증은 미용사로서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것을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증서입니다. 그리고 미용사 면허증은 미용사로서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 등 미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허가받았다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토탈 뷰티샵을 하시면 토탈 면허증이 필요하시고요.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면허증은 종합 면허증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목적이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 목적 및 현황을 보시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 등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 전에 일반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헤어 미용, 피부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이 가능하시고요.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는 또 헤어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까지만 가능하세요. 그 피부 미용이 빠졌죠. 그리고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또 헤어 미용, 메이크업만 가능하셨고요. 2016년 9월 22일 이전까지도 헤어 미용, 속눈썹 연장까지만 가능하셨고 2016년 9월 23일 이후에는 헤어 미용만 가능하셨습니다. 미용사 피부 면허 취득자의 업무 범위는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9월 22일 이전까지 피부 미용, 속눈썹 연장까지 가능하셨고요. 2016년 9월 23일 이후에는 피부 미용만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용사 네일 면허증 취득자의 업무 범위는 2015년 4월 17일 이후 네일 미용만 가능하시고요. 미용사 메이크업 면허증은 2016년 6월 1일 이후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만 가능하십니다. 이 날짜를 잘 보시고 영업을 이제 창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인터넷에서도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업신고를 하려면 업태나 업무가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미용업이라고 하면 손님의 얼굴이나 머리, 피부,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해서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항목의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 미용업은요. 파마마, 머리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 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을 말하고요. 피부 미용업은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하지 않는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입니다. 이제 피부 미용업이 있으시면 왁싱샵도 차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네일 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고 화장하는 영업입니다. 화장 분장 미용업은요,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입니다. 이제 속눈썹 연장이나 펌을 이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 분장 미용업에 업태가 들어가겠죠. 미용사의 업무 범위가 면허 제한도 또 있어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않는 자는 미용업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단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서 보존은 할 수 있어요. 저희 미용실 가시면 스태프분들이 머리도 감겨주시고 이제 청소도 해주시고 이런데 다 미용사 분들의 감독을 받아서 보존을 할 수 있는 이제 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미용사의 업무 보조 범위는 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또 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머리 감기 등 미용 업무 조력에 관한 사항, 2018년 10월 5일부터 추가됐다고 해요. 원래 그 전에는 미용사 자격증만 있는 분만 이렇게 머리 감겨주시고 이런 게 되셨는데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이제 넘어서 그게 다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그러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자격증 따는 법과 국가장학금으로 학교 졸업하기, 이제 학교를 나오면 면허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잠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부 지원을 받아서 나는 소정의 금액만 내고 네일 배움 카드와 국가 장학금을 이용해서 면허증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네일 배움 카드 많이 아시죠? 지원 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서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 과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자영업자가 되시고 지원 대상자의 제외 기준도 있어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등 홈페이지 가면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자기가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네일 배움 카드로 많이 배웠었거든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자, 동영상 신청하고 구직을 신청해요. 왜냐면 구직 신청하는 거는 이제 구직자에 한해서 1번, 2번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사업자로서 배워가지고 이제 구직 신청은 하진 않았고요. 이제 네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으시려면 신청을 하시고요. 계좌 발급 승인 여부 결정이 되시면 카드 발급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카드 발급 완료가 됐으면 나는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싶어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셔서 자, 구비 서류 준비를 하시고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당신은 가능하세요. 지원 가능하세요. 이러시면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훈련 수강을 하시고 자부담금이 있어요. 자부담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는 자부담금을 결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훈련 수강을 하시고 훈련이 종료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도 하시면 되고 창업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97만 200원이라는 이런 K뷰티 실용 아카데미라고 네일 식무 역량 강화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조그맣게 24만 2,550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자부담금이겠죠. 이거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일 배움 카드로 국가 자격증을 또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피부 자격증, 네일 자격증, 헤어 자격증, 메이크업 자격증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재료비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가장 중요하신 것 같고 일단 이게 학원을 등록을 하셨으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료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고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국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미용 면허증을
토탈 명화증이 나오는 경우는요, 관련 학과나 학교를 나오면 면허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성인이잖아요. 이제 대학교를 나오시면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면허증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셔서 내 소득 기준과 내가 구간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내가 등록하려는 대학교에서 등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등록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미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8회를 다 받으셨으면 그 이후에는 수혜가 딱 8회까지 되시고, 이제 그 이후는 지원이 안 되시니까 그것도 잘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 미용 사이버 대학교를 검색을 해서 편입학을 했어요. 전문대는 2, 3년제지만 편입하면 딱 1년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원하시는 분들은 4년제에 입학을 하시고 졸업을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미 학사가 있으니 편입학을 해서 이제 면허증을 딱 1년만 공부를 해서 면허증을 받은 케이스고요. 졸업 후에서 면허증을 획득을 했어요.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이제 사이버 대학교니까 영상으로만 확인을 했지 이제 실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서 실무 교육 또 자격증 공부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무 교육도 배우고 피부 자격증도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재료비도 좀 많이 들고요. 투자를 많이 하셔야 이제 또 스킬이 많이 업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아껴서 그 돈으로 저는 원하시는 진짜 유명한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서 등록을 하고 이제 원데이 교육도 다니고 이래서 실력 향상을 좀 높인 것 같아요. 일단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쌓아온 인맥은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만약에 이제 대학교 동기, 학교 동창처럼 이제 같은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진짜 많이 되거든요. 나만 찾을 수 있는 공유를 다른 분들도 자기만 찾을 수 있는 컨셉도 있고 기술도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인맥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원데이 교육이나 아카데미는 꼭 한번 다니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자, 이제 면허증 발급까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 샵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제 차리기 전에 샵인샵도 잠깐 해보고 에스테틱 피부 관리샵에 잠깐 취직을 해서 좀 많이 배워봤어요. 그래서 어떤지 좀 실무 교육을 좀 하고 이제 상권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제가 성공한 케이스는 상권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따로 온라인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상권 때문에 창업한 지 1년 만에 약 1,500명이라는 고객이 딱 등록을 해주셨고요. 계속 소개로 이어져서 계속 고객 DB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자, 상권을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곳에 오고 싶은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교통은 편리한가? 지하철로, 버스로, 도보로 몇 분인가? 일단 지하철에 내렸을 때 도보 10분 이상이면 정말 가기가 싫어요. 다시 재방문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장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지하철로 갔을 때 여기랑 제일 가까워야 되고, 버스도 내렸을 때 바로 딱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주차가 단 한 대라도 되는 곳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토탈 뷰티샵이잖아요. 저는 속눈썹 연장이나 속눈썹 펌을 한다고 해도 옆에는 왁싱 손님이 계실 수도 있고 메인에는 네일 아트 손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세 분 다 차를 안 가져오실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분은 무조건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주차가 한 대라도 되는 곳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원장님들도 다 자차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차를 빼더라도 이제 손님이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깨끗하고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지 저는 항상 체크했어요.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가도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화장실을 가면 이 음식은 너무 더러워 이러면 다시는 오고 싶지가 않아요. 화장실이 깨끗한 곳이어야
청결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뷰티샵은 딱 가자마자 이 샵 너무 깨끗해. 이 샵 너무 예뻐. 이러면 저는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뷰티샵을 하실 때는 청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깨끗하면은 좋고요. 그리고 꼭 엘리베이터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꾸미러 갔는데 이미 계단으로 올라가는 시간 동안 저는 너무 체력 소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꼭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인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상가의 관리비가 저기는 10만 원이고 여기는 20만 원이고 여긴 30만 원이고 이렇게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도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뷰티샵은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엄청 많은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높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동일한 업종이 몇 개나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샵을 차릴 때 체크를 했는데 네일샵이 6개가 넘고 미용실이 1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가격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권 알아보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주변 월세 시세와 보증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보았어요. 보증금도 적당하면서 월세도 너무 비싸지 않고 접근성이 되게 좋은 곳을 많이 봤는데요. 창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하신 건 내가 최소 6개월을 마이너스 본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손님은 바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제 창업을 하시면 월세도 있으실 거고 관리비도 있으실 거고 인터넷도 있으실 거고 통신비, 부가세, 카드 단말기 이런 여러 가지가 엄청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 체크해보고 내가 한 달에 고정 지출이 얼마큼 나갈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6개월치는 딱 보관을 해놨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럼 손님들 발길이 갑자기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약 기간은 남았는데 이제 막 손님들 떨어지고 항상 마이너스인데 돈은 어떻게 빌려야 되고 대출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내가 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토탈 뷰티샵이라고 해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좀 가까워야지 제가 보통 뷰티샵은 예약제잖아요. 그래서 출퇴근이 가까워야지 제가 바로 갈 수 있고 손님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하셔도 우리 듣고 계신 예비 창업분들이 생각하셔도 나는 땡기면 바로 해야 돼요, 뷰티샵은. 나는 오늘 하고 싶어. 그럼 거의 바로 해야 되거든요. 예약하시는 분은 진짜 극소수지만 정말 하루살이라고 느끼는 게 보통 예약을 일주일 뒤에 예약은 거의 하지 않아요. 보통 2, 3일이거나 아니면 당일 예약 문의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항상 예약이 없다가 갑자기 저 뭐 1시간 뒤에 예약할게요. 이러면 저는 그 손님 놓치지 않기 위해 바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최소 30분 이내로 내가 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눈썹 펌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속눈썹 펌 가격이 3만 원이에요. 근데 3만 원인데 내 출퇴근 시간이 자차로 1시간 거리예요. 근데 이 손님을 3만 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3만 원을 벌기 위해서 자차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왕복 2시간이며 톨비며 이제 주유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이 손님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퇴근 거리가 가능한 거리인지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 상권을 꼭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는 투자 없는 성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인스타, 블로그, 광고 마케팅이 잘 된 곳에서 시술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 광고 마케팅이 잘 된 곳에서 저는 찾아가서 돈 내고 아무리 비싼 곳이라도 돈을 내고 이제 시술을 받아봐요. 그래서 이 샵에 잘 되는 장점이 무엇이었는지, 이 원장님 어떤 성격이 가지셨는지, 여기는 어떤 서비스가 더 잘 돼 있는지 장점을 보시고요. 이제 엄청 값싼 곳도 가봅니다. 왜 여기는 값이 싼지 이런 이유도
제가 시술하면서 다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나는 어떤 장점을 살리고 어떤 단점을 보완해야겠다라는 것이 딱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샵을 시작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본인이 원하는 그 샵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꼭 한번 시술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왜 이곳은 성공했을까? 왜 이 샵은 손님이 많을까? 이 샵의 장점은 무엇인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딱 느꼈으면은 저는 바로 핸드폰 메모장을 딱 켜서 다 적어요. 다 적어요. 다 적어서 내가 창업할 곳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일단 글로 다 써놨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상권을 분석했어요.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이제 계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가 주인분들은 땡땡땡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상가 주인분들은 뷰티샵을 강자 좋아하세요. 저의 개인적 견해이며 경험담이며 저희 이제 지인분들과 다 얘기를 나눠본 결과인데요. 내가 만약에 건물주라면 음식점을 선호할지 아니면 뷰티샵을 선호할지 딱 생각을 해봤어요. 역으로. 그러면 전 당연히 뷰티샵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점이나 카페와 달리 가게가 많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냄새도 배기지 않아요. 그리고 뷰티샵은 항상 청결하고 아름답고 깔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주인분에게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뷰티샵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렌트프리 좀 많이 주세요라고 말씀도 드리고, 저희 뷰티샵 좀 홍보까지 이제 음식점은 그냥 찾아와서 하는데 뷰티샵은 되게 홍보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세 조정도 한번 해보시고, 사장님 저희가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조금 월세 좀 깎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약을 확정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해당 지역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상가에 대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피부, 왁싱, 네일샵을 오픈해야 되는데 가능한 곳인가요? 라고 그 상가 주소를 말하고 확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구청에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만 말만 믿고 계약을 하셨다가 만약에 불법 증축 건물이었거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진짜 벌금을 맞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인테리어 다 했는데 영업을 못한다. 이러면 정말 엄청난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셀프 인테리어 하는 법과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기준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이 미용업을 할 때 법이 있어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문이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해요. 왜냐하면 다 닫혀 있으면 퇴폐업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규가 나왔고요. 소독한 기구나 소독하지 않는 기구를 분리 보관할 용기 비치를 하셔야 되고 자외선 살균기,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도 갖추어야 돼요.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바닥은 어떤지, 벽은 어떤지 저는 다 따로따로 이제 구했어요. 셀프 인테리어 카페를 막 검색을 해서 제가 만약에 아까 상권 분석을 했죠. 제가 원하는 바닥을 찍었어요. 그 바닥 사진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몇 평에 만약에 18평에 시공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가격 좀 견적 요청드립니다. 이러면 저한테 채팅이나 쪽지를 엄청 많이 와요. 이제 가격을 다 저희는 어떻게 시공을 하고요.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러면서 다 쪽지로 날라와요. 저는 이제 거기서 제일 좀 저렴한 곳을 찾고 이제 그 저렴한 곳에서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바닥은 어느 업체, 벽은 어느 업체, 이제 도장은 어느 업체, 조명은 또 어떤 업체, 간판은 또 어떤 업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거 다 귀찮아. 나는 그냥 혼자 하고 싶어. 그냥 나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러시면은 그냥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시면 돼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시면은 너무 좋죠. 저 너무 편하고. 하지만 우리는 소상공인이고 이제 창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아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셀프 인테리어를 강추드립니다. 만약에 진짜 오픈을 했는데 가게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엄청난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것은 저는 거의 1,000만 원 이상 가까이 돈을 벌고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당장 힘들어도 셀프 인테리어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당연히 업체랑 좀 다르겠죠. 그러면서 너무 약간 나 이거 좀 아쉬워. 나 여기는 좀 벽을 좀 다른 걸로 하고 싶었어.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시거든요. 그러시면은 더 성공하셔 가지고 다음 더 넓으신 데 가셨을 때 이제 업체에 맡기거나 '이 점은 보완해야겠다.'라는 점이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자, 이제 셀프 인테리어 꿀팁이 있는데요. 음 자, 인테리어가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꿀팁은 저는 이제 중고 카페나 이제 캐럿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일단 소독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규에는 소독기 비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기를 새로 사려고 하면 20 얼마? 30 얼마? 막 이렇게 짜잘짜잘한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토탈 뷰티샵을 오픈하려면 소독기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손님 위생상 다 하나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샵은 이제 3개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쓰고 이제 다른 원장님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있는데 이제 그걸 사려고 하면 100만 원 돈이 훨씬 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제 돈을 많이 쓰기가 싫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캐럿을 보면서 검색을 했어요. 젖병 소독기. 왜냐면 젖병 소독기도 소독이 진짜 잘 되거든요. 애들이 이제 젖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위생에서. 그래서 젖병 소독기도 저희가 씻을 도구도 딱 넣을 수 있고 예쁘고 디자인도 엄청 예쁘게 나와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잘 올라와요.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소독기는 그 조명으로 이게 자외선으로 이렇게 살균기로 하기 때문에 조명만 바꿔주시면은 거의 새 제품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4-5만 원에서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토탈 뷰티샵이니까 베드가 필요했어요. 이제 베드, 왁싱샵에서 누워있을 베드, 속눈썹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베드 이런 것을 구하실 때 이제 카페에서 많이 구했어요. 이제 저희가 카페 미용인들이라면 많이 가입하시는 카페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폐업 하시는 사장님 아니면 확장 이전하시는 사장님들이 미용 베드를 진짜 엄청 많이 올리세요. 그리고 캐럿에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나하나씩 이제 검색을 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게도 그 폐업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무료로 한 3대를 가져와서 이제 깨끗이 닦고 커버만 진짜 새 거 커버만 딱 씌워 가지고 비닐 커버 딱 해서 놓으니까 정말 새 것 같더라고요. 안쪽에는 어차피 들춰보지도 않을 거고 항상 저희가 소독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미용 베드는 진짜 너무너무 튼튼하게 잘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중고 카페에서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정말 창업하실 때 짜잘짜잘한 게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명함도 그렇고 간판 사인도 그렇고 이런 거를 어느 업체에다 맡기면은 기본 비용이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는데 로고 만드는데 100만 원을 달래요. 어떡해요? 저 100만 원 없는데. 왜냐면은 차라리 그 100만 원 드릴 돈으로 저는 더 좋은 기구나 더 좋은 재료를 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제가 했지만 이제 셀프로 디자인하는 방법은 비즈하우스라는 곳에서도 이제 무료 로고가 있어서 저희 이름만 바꾸고 다 하실 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명함도 만드시고 팜플렛도 만드시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2강에서도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캔바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런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로고 같은 거 예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해 보시고 이제 로고를 만들었어요. 이 파일이 나왔어요. 이제 그거를 그냥 네이버에서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실사 출력 검색을 하셔서
진짜 실사 출력하시면 얼마 안 나오시거든요. 이제 뭐 맡기면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지만 실사 출력하시면 10,000원, 2만 원대로 확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이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샵이 너무 썰렁해요. 딱 오픈했는데 제가 많이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썰렁한데 이렇게 썰렁한 것을 다 채우려면은 저는 이제 네일샵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일샵 기준으로는 제가 컬러를 엄청 많이 사요. 엄청 많이 사는데 이 돈도 어마무시해요. 왜냐면 새 컬러 하나에 원장님도 가격을 아실 거예요. 새 컬러 하나인데 이제 컬러가 많이 있어야 좀 있어 보이고 이제 고객님들이 왔을 때 여기는 좀 있고 이제 괜찮은 샵이구나 딱 인식할 수 있으면 일단 컬러가 진짜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컬러는 뭐 100가지, 200가지를 사놓고 그 위에는 또 중고 마켓이나 이렇게 네일 카페나 검색을 해요. 이제 그분들이 다 쓴 매니큐어 통을 또 파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는 제품을 사잖아요. 그럼 제품을 사놓고 제가 쓸 제품을 다 진열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이 제품 깍을 버리지 마세요. 뒤에다가 더 비치를 해놔요. 그러면 더 많아 보이고 더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진열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제가 상권에서 많이 성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항상 저는 개업을 할 때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를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나는 무엇이냐면 하루는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서 나는 창업을 준비해요. 생각하는 나? 나는 여기 샵을 어떻게 개업을 할 것이며 도면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상가를 계약을 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매일매일 그 상가를 갔어요. 아직 인테리어도 되지 않는 상가를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 가게가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그려봤어요. 도면은 어떻게 되겠구나. 다 그려보고 혼자서 한 진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 상가를 가보고 그 상가를 갔잖아요. 편의시설이 또 어디 있는지, 화장실 동선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물론 개업하면은 당연히 알겠지만, 여기는 또 상권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광고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광고물이 또 어디에 게시하면은 되게 안목이 좋겠다. 이런 것도 진짜 상가 계약 일주일 전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는 여기다가 뭐 입간판을 넣을 거야. 난 여기다가 광고물 부착을 할 거야. 이런 것도 좀 알아봤고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면서 난 여기다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을까?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신도시에 있는 상가에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한 조건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소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방시설을 이제 화재 경보기 이런 걸 따로 안 달아도 다 요새 신축 건물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도도 되어 있고 전기도 잘 되어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범도 잘 되어 있어요. CCTV 설치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지어진 상가는 CCTV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절세가 아니라 이게 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를 쫙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나는 이제 생각하는 나를 다 정리했잖아요. 이제 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를 들고 가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인테리어 하루는 계속 인테리어만 알아보시고 조명만 계속 알아보시고 그렇게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재차 얘기하지만 상권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역세권보다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단골 고객으로 약간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골 고객님들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용업을 차리시려면은 면허증이 꼭 필요하신데 면허증을 빨리 획득하시는 방법은 이제 자격증 공부 나는 시간이 없어 난 그냥 내일 자격증만 딸래 이러시면은 그냥 내일 자격증만 따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는 토탈 뷰티샵을 차려야 매출이 오르고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좀 강추드리고 싶어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편입을 꼭 해보시고요. 이제 내일 배운 카드로 자격증도 많이 공부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서비스 이제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누가 나한테 올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더 자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빨리 배우고, 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창업을 해보고, 빨리 망하더라도 빨리 해보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가지고 열심히 창업을 준비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그래,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말고도 다른 훌륭한 유튜브 방송도 있고 블로그 글도 있고 인스타 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시기만 하면 안 돼요. 바로 실행력에 옮기셔야지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행력이 없고 그냥 계속 누적만 되면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미루다가 보시면 그냥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손님이 한 명 한 명 떨어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한테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가장 후회되는 게 나도 미용업을 더 일찍 했었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라고 아직까지도 조금 더 후회하고 있어요. 더 일찍 했더라면은 내가 더 많이 성공했을 것 같고 더 많이 돈을 벌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꼭 실행력을 가지시고 빨리빨리 창업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일일이 댓글을 좀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정말 화이팅 하시고 우리 2강에서도 더 많은 정보도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2강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